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8월 20일 오전 두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배임 혐의, 이것은 결국 대전 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월성 원전, 그야말로 이제 백운규에 대해서 말이죠, 이 배임 교사 혐의를 수사팀에서 건의를 했는데 이거를 김호수가 틀었어요. 트는 방편으로 뭘 이용했느냐,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오로지 딱 한 명, 한수원 사장, 정재훈 사장만 배임 혐의로 이 기소를 하고요. 백운규 이 배임 혐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김호수가 꼼수를 부렸어요. 이 김호수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는데 거기 전부 다 민간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눈치가 뻔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 김호수가 뭘 바라는지 알으니까, 백운규 이제 수사 중단하라. 그리고 기소, 이거 배임 혐의, 기소 혐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대전지검에서 이 수사심의 의견을 받아줄 건지 말 건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검찰의 최고 지금 수사지휘관자가 누구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호수잖아요. 김호수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김호수가 희망하는 대로 결론이 나왔는데 대전지검 이미 수사팀이 싹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대전지검장도 전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수사심의의 의견대로 가지, 원래 전 수사팀이 결론을 내렸던 백운규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 추가적으로 넣겠습니까? 자기 목숨 걸고서라도 안 넣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에서 말이죠, 이 공소장을 전격적으로 입수해가지고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 원초적인 이 시마를 다시 한번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말 딱 한마디, 이 한마디로 인해서 월성 원전이 그냥 한순간에 2년 6개월 정도 충분하게 더 가동시켜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7천억 여억 원을 들여서 전부 수리했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중반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였고 당시 산업자원부의 평가였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언제 폐쇄되나, 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놀란 토끼처럼 싹 다 뜯어 고쳤습니다. 거기에 개입된 인물들이 누구냐면 이 청와대에 있는 최이봉 비서관, 그리고 이 백운규 장관, 이 사람들이 핵심 지휘관들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지금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요, 중간에 결정권자가 임종석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장하성, 지금 중국 대사인데 그 당시에 장하성이가 뭘 하고 있었어요? 정책실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두 사람들이 결재를 다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올라가는 보고서에.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도 나중에 이것이 제대로만 수사가 되고 제대로 재판만 열린다는 그런 보장만 있다면, 왜냐하면 지금 검찰도 김호수가 들어온 이유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원이야 이미 김명수 손아귀에 넘어가가지고 지 멋대로 말이죠, 자기 부하였던 판사를 갖다가 탄핵시키려고 난리를 친 지 목숨 하나를 위해서, 이런 지금 이 사법부잖아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행스럽게 요즘 판사들 일부는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대표적으로 정경심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런데, 그 다음에 채널A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 행정법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훌륭한 판사들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사법부도 지금 김명수의 완전히 영향권 하에 잠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맘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만 하고 대전지검에서 이번 이 백운규 이 배임 교사 혐의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걱정이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이 공소장 입수한 내용을 갖다가 쭉 보도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은요,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됐던 이 우리 언론에서 자기네들의 취재망을 통해서 확보해가지고 보도했던 내용들, 또 제가 그걸 받아서 여러분들께 논평해 드렸던 그 내용들이요, 거의 99.99% 딱 맞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걸 보면 대통령한테도 배임과 관련된 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라는 법조계 판단이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뭐냐면은
2018년도 4월 2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2018년도 4월 2일 날 문묘기가 누구냐면요. 당시에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에요. 그래서 이 4월 2일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써요. 저도 청와대 근무해서 아는데, 청와대에서 보고서면요, 청와대 내부망에 이 온라인으로 올려요. 그러면 그걸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뭐 페이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거기서 대통령이 거기다 뭐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월성 1호기를 보고 나서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정비를 연장한다. 이런 보고서를 썼어요. 이 보고서를 쓰니까, 4월 2일 날 쓰니까, 대통령이 그거를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를 내렸느냐. 이거 댓글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댓글은 그냥 뭐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하는 댓글이고, 이건 대통령의 지시 말씀이에요. 지시 말씀.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약간 좀 헷갈렸어요. 댓글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일반 이 온라인 선상에서는 댓글이겠죠.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보고문에 대한 대통령의 댓글은 그거는 지시문이에요. 지시문. 그래서 이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지시문이에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지금 최근에 곽상도 의원이 손해배상 청구니까, 예, 손해배상 청구니까 그거 내가 당부한 거야. 당부. 지시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서 싹 발뺌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이걸 댓글 달았다 그러면은 나중에 문재인이 배임 이런 거 혹시라도 퇴직 후에 뭐 문제가 되면, 아, 나는 그냥 그 댓글이야, 댓글. 나는 지시한 게 아니야. 또 이렇게 발뺌하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선일보 대단히 미안한데요. 이거 댓글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이거 지시입니다, 지시.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월성 1호기의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 이게 물어본 거예요. 하문사항이에요. 하문 지시사항이야. 대통령의 말씀은 다 하문사항이고 지시사항이에요. 예. 이걸 딱 이 문구가 이제 발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담당 행정관이 딱 열어보고 당시 최이봉 비서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산업부에 대통령 하문 전달하고 입장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최이봉 비서관이 보고를 받고 나서 행정관한테 지시하니까 행정관이 4월 3일 날, 이거요, 번개같이 빨라요. 4월 2일 날 보고하니까 4월 3일 날 바로 이 산업부 정과장이 장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월성 1호기 조기를 폐쇄하는데 원안의 허가 때까지는 2년 6개월간 더 가동해도 좋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백운기 장관이 너 죽을래 지금? 미치고 환장했냐? 이렇게 지금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바로 다음날 4월 4일 날 정과장이 보고서를 수정해요. 즉시 가동을 중단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장관한테 보고하니까, 그렇지, 진작 이렇게 갖고 와야지. 그동안에 뭐하고 있어, 이 바보 같은 놈아. 예? 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바로 청와대 보고해. 그러니까 청와대에 보고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치실장이 사인을 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사인을 받아가지고 최이봉이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4월 5일날 이 청와대에 있는 산업부에 있는 정과장이 뭔가 껄쩍찍을 하잖아요. 왜냐면 장관이 너 죽으려니까 자기도 먹고 이제 행정고시까지 해서 들어간 사람인데 출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서 싹 고쳤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에 문서 보내고 그게 겁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이게 법률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 건지 본인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과장이 청와대 행정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경제성 평가도 만만치 않고, 왜냐하면 경제성 평가를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수원 이사회 리스크도 있다.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사람들이 이거 왜 경제성 이렇게 엉터리로 의도적으로 맞춰갖고 조기 폐쇄하는 거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회 리스크도 있다. 예? 이런 문제점들을 VIP가 알고 있느냐, 이런 이제 우려를 한 거예요. 그 행정관한테. 그러니까 행정관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VIP는 다 이미 다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못 고쳐? 이런 쪽의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사천리로 이동이 딱 이 지시가 하달이 돼가지고 한수원까지 6월 15일 날 한수원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자. 그리고 폐쇄를 결정함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한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때 이사회 의결에 반하는 이 교수 한 분을 갖다가 검찰에서 계속 불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너 이거 왜 그랬어? 해가지고. 예. 이래서 이게 감사원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찍혀가지고 최재형 감사원장 나 감사원 못하겠다. 이제 사표 내고 나와갖고 출마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찍혀가지고 추미애한테 2개월짜리 징계, 정직 직전까지 갔잖아요. 행정법원 판결로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이걸 보고, 아, 이거, 나 이거 그만 내놓으라는 얘기구나
알고서 3월 4일 날 사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죄 행위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소장을 보고 지금 이제 법조인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청와대가 4월 2일 날 대통령이 한마디 압박 딱 지시 딱 내리니까 산업부가 너 죽을래 해가지고 바로 백운규가 청와대 충성 딱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월 15일 날 이사회가 가동되자마자 중단 딱 결정이 돼서 중단이 그냥 즉각 중단이 된 거예요. 2022년도 6월 달에 이것이 중단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만큼 손해가 생긴 겁니까? 그 손해액을 계산하면 1,481억 원이라는 거예요. 검찰 계산에 의하면. 이 손해를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솔 사장한테는 배임 혐의를 준 것이고, 이 배임을 교사한 것은 백운규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불구속 기소, 처음에는 뭐 구속 기소 하려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안 내주는 바람에 불구속 기소 됐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번에 김호수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갖고 사실상 이 배임 교사 혐의를 청구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백운규가 배임 교사가 되면요, 이 보고를 받은 그리고 지시를 한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배임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론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퇴임한 후에, 이게 퇴임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맨 먼저 검찰로 불러낼 수 있는 중대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김호수가 목숨 걸고 지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김호수 본인도 직권남용, 뭐 직무유기 이런 걸로 걸릴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심의회라는 꼼수를 딱 불러다가 이거 수사심에서 나온 결정이야, 그냥 따랐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 딱 이 맹세 차원에서 이런 이 꼼수를 부리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동이 딱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전 지검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지 한번 우리가 정말 제대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월성 1호 정말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이요, 다 보도들이 사실이다, 이 점 하나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백운규 장관한테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 만약에 월성 원전을 안 멈추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라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말이죠, 이 검찰 조사에서 그걸 다 터놨어요. 이 검찰 공소장에 딱 그것도 나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검찰 공소장에 정재훈 사장이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대전지검에서는 이 백운규한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성원전 안 멈추면 인사 불이익 준다, 이런 이 백운규의 이 압박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이 8월 18일 날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또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월성 원전 사건, 그 다음에 울산시장 사건, 울산시장 사건 송초로 내 친구인데 그 당선시키는 게 내 꿈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김학의 사건은 검찰 명문을 걸고 제대로 좀 수사해봐. 그래갖고 김학의가 불법으로 출국 금지당하고 별 난리를 다 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중대 사건들이 전부 다 이게 퇴임이 되면, 정권 교체가 되면 향방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야말로 엄청난 이 폭발력이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치권 뉴스 넘어오겠는데요. 이 하태경 이번에 후보 나왔죠. 오늘 KBS 최강영의 최강시사에 나와가지고요, 녹취록과 관련해서 이 원희룡 지사 지나치게 뭔가 자기 정치를 하려는 용심 때문에 이런 녹취록까지 나온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당을 팽개치고 자기 장치를 하려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 누워서 침뱉기 형식의 자해 정치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찬분을 끼얹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 모두 주목도가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 욕심 때문에 양쪽을 오가면서 뉴스 주목도를 높이려고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니냐. 당을 강화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정권 교체 찬물을 끼얹고 당 지지율도 떨어져서 내 주목 떨어져도
내 주목도 하나만 올라가면 된다는 저급한 정치를 한 것이다. 이런 이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지사의 반응, 너무 과한 표현이 나올 때는 뭔가 당황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뭔가 감추고 싶은 뭔가가 들켰을 때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희룡 후보는 가만히 있는 윤석열 후보를 팔아서 당을 흔들고 당 대표를 공격하는 희한한 정치를 당장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기자들이 진행자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기자들이 대통령은 윤석열하고 당대표는 원희룡, 그런 말이 오간 것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원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저한테 무릎 꿇고 협조해야 하는 위치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태경 의원 얘기가 이런 과한 표현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러한 원지사의 반응, 과한 표현이 나올 때는 뭔가 당황했다는 얘기고, 감추고 싶은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들켰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뭔가 이 물결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정청래 의원, 여러분들 참 이 사람 이름도 되기 싫은데, 참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또 이 공세할 수 있는 공격의 틈을 우리가 마련하잖아요. 지금 이제 고려대도 말이죠, 조국 딸 조민 입학 취소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현재 2심 법원의 판결문을 확보해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 이 교육위원회에서 했던 본인의 발언을 지금 다시 페북에 올렸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교육위원회에서요, 지금 이 고려대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입학서류들 이미 보관 기한이 다 끝났고 전부 다 파기해서 아무 자료도 없는데 왜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이거를 가지고 조민의 입학 취소 문제를 검토하느냐. 이건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강력히 감독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정청래의 주장에 대해서 유은혜 장관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까지도 저희도 판결문과 함께 정한 절차에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 그러한 유은혜 장관이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정청래는 조민이 탭스라든가 토익, 토플 이런 거 다 지원 자격이 됐고 하자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향 안정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입학을 취소하는 거, 이거는 악의적인 여론전에 고려대학이 무릎을 꿇는 거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강력히 제동을 걸어달라.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대학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라.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교육부에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단단히 대응을 해달라. 이런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자, 역시 이걸 보면요, 결국은 참 정청래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8월 20일 두 번째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께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많은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SNS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